하지만 순서를 좀 바꿔서 좀 어려운 거 먼저, 집중력이 필요한 거 먼저 할게요. 기후변화 연구 방법. 자, 우리 책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기후변화 연구 방법. 그래서 페이지 312쪽. 뭐 나이테 연구를 해야 한다. 이건 뭐 당연히 알고 있죠. 나이테 연구. 나이테 연구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다시 설명할 거고요. 빙하 연구하고 화석 연구가 있는데, 화석도 뭐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빙하 연구를 좀 설명할게요. 빙하 연구. 빙하. 잘 봐. 빙하가 이게 옛날에 처음에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처음 생긴 지각이다. 지각한 사람 없죠? 근데 처음 생긴 지각이야. 왜 그래? 내 스타일 알면서 그래. 이제 처음 생긴 지각인데, 이제 지구에 뭐가 내리냐면은, 이제 눈이 내려, 눈이 막 내려요? 눈이 막 내리면, 자, 눈이 쌓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눈이 쌓이겠죠? 눈이 쌓이고 쌓이는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약간 북극 지역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북극. 다른 말로 고위도라고 해요, 고위도. 고위도 지역은 온도가 0도 이하로 항상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 눈이 녹을까 안 녹을까? 안 녹아요. 안 녹고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계속 눈이 겨울마다 눈이 오면 계속 쌓일 거 아니야? 자, 처음에 쌓인 눈은 아주 옛날 눈이고, 위에 쌓여서 가장 위에 쌓인 눈은 가장 최근의 눈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눈과 가장 최근의 눈이 쫙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래쪽의 눈들은 위에 눈들이 누르고 눌러서 굉장히 강하게 압력을 가해서 약간 딱딱해진 얼음덩어리가 돼버려. 얼음덩어리가 된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빙하라고 불러줍니다. 체크할 부분은 뭐냐면 빙하와 빙산은 다르다는 거. 빙하와 빙산은 달라요. 자, 여기 빙하가 쌓인 층 옆에 이렇게 여기는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는 H2O 물들이 있겠죠? 그죠? 물이 있습니다. 자, 이때 요 녀석에 햇빛이 비칠 텐데, 예를 들어서 40억 년, 너무 많다. 뭐 1억 년 전, 5천만 년 전, 뭐 1천만 년 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이를 점점 이제 먹어올수록 1억 년 전에 쌓인 눈은 1번이라고 한다면, 뭐 최근에 쌓인 거 1천만 년 전에 쌓인 건 2번 위에 있고 이러겠죠? 순서대로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1억 년 전의 기후가 어떤지, 그리고 5천만 년 전의 기후가 어떤지, 1천년 전의 기후는 어땠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 빙하 연구를 통해서. 빙하 속에서 뭘 발견했길래 기후까지 알 수 있냐? 기후라는 건 온도거든요, 온도? 온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 당시의 온도를, 빙하를 가지고. 신기하죠? 빙하를 가지고 그 당시의 온도를 알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자, 첫 번째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꽃가루 같은 거. 꽃가루 같은 게 빙하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멀리서 날아온 꽃가루가 저 빙하 안에 껴 있습니다. 그때 꽃가루의 종류를 가지고 이 꽃이 어떤 종류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꽃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 온난한 기후에 사는 꽃인지 그렇지 않은 꽃인지 종을 분석해서 기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산소의 분포예요. 자,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산소의 분포. 이게 뭐냐면 산소가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산소는 원자 번호 8번, 그리고 원자 번호 위에 있는 이걸 뭐라 하죠? 16 써있는 게 뭐죠? 몰라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더한 그거. 우리 들어오는 맞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양성자수랑, 이게 양성자수가 8개라는 뜻이잖아. 다시, 원자번호 8번이라는 건 양성자가 8개 있다는 거고, 양성자 8개가 가운데 뭉쳐 있으려면 이게 반발력 때문에 안 뭉쳐지죠? 그래서 최소한 8개만큼 뭐가 필요하다? 중성자가 필요해요. 자, 중성자 8개랑 양성자 8개가 뭉쳐서 전체 16개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다 16이라는 숫자를 쓰는 거야. 이거를 질량수라 그래요. 질량수,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합친 겁니다.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합친 값이야. 근데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물속에
18짜리 x. 18짜리가 있습니다. 자, 문제. A라고 하는 산소 원자하고 B라는 산소 원자 둘은 무슨 관계냐면 같은 원자 번호를 가지는데 질량이 약간 다르죠. 얘는 18이라는 건 뭐야? 양성자 8개인데 중성자 몇 개? 10개짜리입니다. 중성자 10개짜리. 저렇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좀 무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A라는 원자와 B라는 원자 중에 방금 얘기했죠. 누가 더 무거워요? B가 더 무겁습니다. B가 더 무거워요. 물속에 물이 H2가 있는데 이 O가 16짜리 O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H2가 있는데 18짜리 O로 만들어진 물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먼저 상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게 1번 물 분자, 2번 물 분자 중에서 누가 더 무거워? 2번 물 분자가 무겁겠죠. 그러면 지금 굉장히 뜨겁다. 온도가 높은 날이야. 온도가 높은 날이면 둘 중에 누가 많이 증발한다? 얘는 당연히 많이 증발할 텐데 얘가 그동안은 증발 못하고 있다가 날이 뜨겁다 보니까 얘가 많이 증발을 해버립니다. 증발해서 공기 중에 많이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당시에 기후가 굉장히 높다면 이게 많이 올라가가지고 공기 중에 18짜리 산소가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18짜리 순위가 많이 있을 거다. 그 상태에서 눈이 만들어지고 그 상태에서 눈이 내리면요. 빙하층에 18짜리 산소가 많이 포함된 눈이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것을 사람들이 나중에 빙하 연구를 통해서 알아내는 거. 자, 층층이 쌓인 걸 통해서는 뭘 알 수 있다? 나이를 알 수 있어, 그죠? 나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1년마다 한 번씩 눈이 온 거라고 치면은 이제 한층 나이테처럼 1년에 한 번씩 쌓인 거라면 이게 층층이 쌓인 걸 통해서 어쨌든 어느 정도의 나이를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 나이에 맞는 빙하 성분을 분석해 보면은 거기에 18짜리 산소가 많이 포함된 층이 많이 있다. 그러면 뭐야? 당시의 기온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아, 그렇겠구나.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빙하 속에 16짜리 산소의 비율 분의 18짜리 산소의 비율이 커진다면 이걸 비율이 커진다면 이 녀석의 비율이 많아지는 거니까 따뜻했다, 온난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페이지 312쪽에 이것까지 나와요 라고 해서 왼쪽 밑에 구석탱이에 써있죠. 기온이 높을수록 빙하 코어를 이루는 물 분자의 산소 동위 원소비 산소 16분의 산소 18분이 높다고 쓰이죠. 그 이유가 바로 지금 말한 이 이유랍니다. 끝! 자, 그래서 이따 정리할 텐데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좀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어떤 논리 관계를 가진 건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나머지는 다 일단 보편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2번에 대한 간략적 필요한 건 먼저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갈게요. 4번. 4번하고 7번 같이 설명할 겁니다. 4번, 7번. 봐봐. 이제 태양이고요. 제가 지구입니다. 지구. 굉장히 동그랗게 잘 그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지구는 위도가 있습니다. 이거 위도가 0도인치요. 이거 위도가 30도인치요. 위도가 60도인치역입니다. 위도가 90도인치역이고요. 자, 이쪽을 이제 북반구 그래서 N이라고 쓰죠. 아래쪽은 남반구 사우스라고 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남이 30도, 남이 60도, 자, 남반구 90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또 생각할 게 뭐냐면, 파란색. 지구에 있는 대기. 지구에 있는 대기를 함께 그려볼게요. 자, 대기가 있습니다. 자, 태양이 지구를 비추는데 어디가 더 많이 뜨거워지냐면 영도 지역이 더 많이 뜨거워지죠. 그죠? 영도 지역이 더 많이 뜨거워진다. 다른 말로 저위도 지역이 에너지가 더 많이 집중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저위도 지역이 에너지가 더 많이 집중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태양빛이 이렇게 비출 때 저위도 지역은 에너지가 많이 비추는데 고위도 지역은 에너지가 퍼져서 에너지가 별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어떤 예를 좀 들어보면 되냐면 잠깐 끌게. 좋다. 봐봐. 여기에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비치잖아. 그래서 0도인 요 지역은 태양빛이 이렇게 와요. 봐봐. 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지금 동일하죠. 같은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거고 저 90도 지역은 이렇게 퍼지니까 느낌이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보이나요? 0도 지역은 이렇게 집중되는 느낌인 거고 저 90도 지역은 이렇게 같은 에너지지만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라서 에너지가 퍼지니까 에너지를 많이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위도별로 에너지가 뭐하다? 불균형하다. 위도별로 에너지가 불균형하다. 유튜버야? 아무튼 에너지가 불균형해서 표준이 안 잡히길래 그래서 에너지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여기가 에너지가 많이 집중이 되고요. 에너지가 많이 집중이 되고 여기는 에너지가 별로 집중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위도별로 에너지가 균형이 없다, 불균형하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보냐면 자, 이게 0도 지역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여기 위에 있는 요 공기 있죠? 여기 있는 공기도 함께 뜨거워집니다. 맞죠? 0도 지역의 공기가 함께 뜨거워지니까 저 공기가 어떻게 돼? 위로 상승합니다. 상승해요. 자, 상승한 공기는 우주로 날아가 버리나요? 준성아! 상승한 공기는 우주로 날아가나요? 안 날아가면 어떻게 돼? 네? 안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저 상승한 공기 어디로 가? 저 위로 어디로? 위로 왔어 일단. 이렇게 왔어. 이제 어디로 가? 날아가? 돌아. 찍어. 못 찍어. 저거 말하는 거예요? 너한테 말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올라온 공기는 우주로 날아갈까요? 아니면 일로 돌까요? 돕니다. 우주로 날아가지 못합니다. 지구 중력 때문에 꽉 잡고 있어가지고 밖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그 안을 돌 수밖에 없어. 자, 그 안을 돌다가 원래는 돌다가 뜨거워져서 올라간 거잖아. 뜨거워져서 올라간 거니까 언제 내려오냐면 차가워지면 내려오겠죠. 그럼 어디서 차가워지냐면 저 위에서 90도에서 차가워지니까 원래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원래는. 맞죠? 이렇게 원래는 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구를 4등분으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고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총 각 4분면마다 순환이 하나만 일어나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순환세포가 하나가 생긴다라고 표현해요. 여기만 보면 여기만 딱 볼게. 여기 딱 봤을 때 순환세포가 하나가 생긴다라고 표현합니다. 순환세포 써줄게요. 순환세포가 한 개가 원래 생겨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구가 가만히 있지 않고 뭐하고 있다? 자전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전에 의한 영향력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자, 자전에 의해서 어떤 힘이 발생하는데 자전 때문에 지구에 생기는 그 힘을 뭐라고 하냐면 전향력이라고 불러줍니다. 전향력. 이 전향력이라는 걸 누가 발견했냐면 코리올리라는 사람이 발견한 효과라서 이걸 코리올리 효과라고도 불러줍니다. 자, 이 원리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을 할 텐데 우리는 하나만 기억합시다. 먼저 암기를 먼저 할게요. 이 북반구에서는 저 전향력에 의해서 항상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북반구는 항상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거 기억을 합시다. 남반구는 반대로 이렇게 내려온다면 남반구는 왼쪽 방향으로 힘 받아요. 힘받습니다. 북반구와 남반구가 받는 힘의 방향이 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 영상 안 보여줬어? 적도에서 물 내리는 영상. 그래서 보여줬어? 저번 시간에 보여줬죠?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거라면서, 그죠? 맞아. 그게 이거야. 그래서 자전 때문에 전향력이 발생해서 북반구와 남반구가 받는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자, 북반구는 기억해. 오른쪽 방향 힘받고요. 남반구는 왼쪽 방향 힘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오른손으로 밥 먹는 거 그래서. 남반구는 다 왼손으로 밥 먹어.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우리는 오른손 기억하자는 얘기야. 자,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전향력의 영향 때문에 순환세포가 하나만 생기지 않고요. 올라가서 돌다가, 잘 봐. 올라간 공기가 돌다가 전향력의 영향으로 30도에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훅 내려갑니다. 그래서 30도에서 밑으로 훅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요. 전향력의 영향으로 대기 순환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봐봐. 그럼 내려간 공기는 여기 지표면에 부딪힐 거 아니야? 지표면에 부딪히니까 부딪힌 녀석이 양쪽으로, 위아래로 양쪽으로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퍼지게 돼요. 또 이렇게 양쪽으로 퍼진 공기는 여기서 다시 올라갈 테고요. 이 공기는 가다가 60도에서 또 전향력 때문에 또 여기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또 양쪽으로 퍼져. 양쪽으로 퍼져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요. 여기는 양쪽으로 퍼져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내려와서 양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공기로 변화가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다시 0도에서 상승한 공기는 30도에서 내려간 공기는 양쪽으로 퍼지게 되고, 퍼진 공기 중에 이거는 올라갔다가 다시 일로 퍼졌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가 0도부터 30도에 살고 있는 사람은 0도부터 30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지표면에 부는 바람의 방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 방향으로 바람이 불 거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로 원래 바람의 방향이 이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야 정상입니다. 맞죠? 자, 근데 지금 쌤이 말하고 있는 이 바람은 계절과 상관없죠. 계절과 상관없이 항상 부는 바람이야. 그래서 이름이 대기대순환이야. 계절풍 이런 거 아닙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항상 부는 바람이야. 우리가 무슨 지대에 살고 있다고 항상 듣냐면은 편서풍 지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잖아. 계절에 상관없는 겁니다. 편서풍 지대. 그 편서풍 지대가 왜 생겨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30에서 60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이럴 때는 아래에서 위로 부는 바람 보이는 이렇게 바람 불죠.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60도에서 90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북에서 남으로 바람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어야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 선생님? 우리는 무조건 북반구는 오른쪽 방향으로 휜단다고 했잖아. 그래서 저 바람이 불어오다가도 또 오른쪽으로 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봐봐. 0도부터 30도에 부는 바람은 북풍이 불어야 돼. 원래 북풍. 원래는 북풍이 불어야 돼요.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북풍이 불어야 하는데 오른쪽으로 휘니까 봐봐. 내려오다가 오른쪽이니까 이 방향이라고. 내려오다가 오른쪽이니까 이 방향이라고. 내려오다가 오른쪽 이 방향입니다. 이렇게 바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약간 동풍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동풍. 0도부터 30도는 약간 동풍 가까운 바람이 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30도에서 60도에 있는 우리는 아래에서 위로 부는 원래 남풍의 영향을 받아야 되죠. 남풍의 영향을 받아야 하는데 오른쪽 방향 힘 받으니까 자, 불다가 어디로 가? 불다가 오른쪽으로 힘 받습니다. 약간 무슨 풍이에요? 이거는 동풍의 반대? 서풍이죠. 서쪽에 편중된 바람. 무슨 풍? 편서풍. 이게 편서풍이 부는 원리라는 겁니다. 마지막 저 극지방 60도에서 90도에 부는 내려오다가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니다. 바람의 이름 설명할게요. 첫 번째 여기 0도부터 30도에 부는 바람은 무역풍이라고 불러주고요. 30에서 60도 같은 경우는 편서풍이라고 불러주고 얘는 극지방에 부는 동풍이기 때문에 극동풍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북반구 위주로 먼저 설명했어요. 북반구에 부는 바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자전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는 순환세포가 하나만 생겨야 하는데 실제로는 자전의 영향 때문에 몇 개? 순환세포가 하나, 둘, 세 개의 순환세포가 생기는 거 보이나요? 자, 여기서 1, 2, 3개의 순환세포가 생겨나게 됩니다. 3개의 순환세포가 생겨나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올라가는 바람이 있어, 내려오는 바람은 정해져 있었던 거죠.
잘 들어. 자, 1번과 3번 수단은 직접순환이라고 해요. 직접순환이라고 합니다. 얘는 올라가야만 하고 내려와야만 하니까 직접순환이라고 하는데 가운데는 2번 순환은 1번과 3번이 직접순환이 있는데 중간에 자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중간순환이죠. 자, 이거를 간접순환이라고 불러줍니다. 간접순환. 간접적인 순환이다. 간접순환이라 불러줍니다. 자, 왜 직접이라 부르는지 왜 간접이라 부르는지 체크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 순환세포를 발견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한번 해볼게요. 헤렐 헤들리. 자, 아주 잘 줬어요. 1번 순환의 이름은 극순환. 2번 순환은 헤렐 순환. 순환 뺄게요. 극순환, 헤렐 순환. 3번은 헤들리 순환. 헤렐 헤들리.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 2번과 3번 같아요. 2번과 3번은 사람의 이름 같고요. 1번은 그냥 그래서 극을 따고 있죠. 극을 따고 있어요. 이름을 잘 줬다는 게 뭐가 딱 맞아 들어가죠. 쌤이 지금 숫자를 쓴 거랑 딱 맞죠? 안 보이나요? 숨 그린 척해. 1번은 극, 2번은 헤렐, 3번은 헤들리잖아. 느낌 왔어? 그렇게 외웁니다. 1위에서 1, 2, 3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나머지는 극, 헤렐, 헤들리는 이제 입으로 외워야겠죠. 극, 헤렐, 헤들리. 어떤 걸 물어볼지 모르니까 그렇게 암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남반구는 이거에 거의 데칼코만이라고 해서 반대로 이렇게 바람이 불고요. 왼쪽 바람 불고요. 이쪽이 아니라 반대로 불겠죠. 왼쪽. 이렇게니까 가다가 왼쪽, 저기죠? 왼쪽. 이렇게니까 이렇게 왼쪽. 이렇게 봅니다. 자, 저걸 이렇게 반대로 쿵 찍어놓은 것 같은 그림으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이건 왼쪽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주게 돼요. 자, 이게 대기 대신은 계절과 상관없이 항상 부는 바람입니다. 쌤이 지난 시간에 태풍 설명, 태풍이 왜 태풍의 경로가 왜 올라오다가 이렇게 경로를 바꾸는지. 그게 바로 편서풍 지대에 들어오기 때문인 거야. 자, 올라오다가 여기쯤 지났을 때 이렇게 바람 바꾸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편서풍 지대에 들어오니까 올라오다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죠? 별거 아니었죠? 사실 알고 보니까.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이유는 이 동풍의 영향 때문에 왼쪽으로 가다가, 그죠? 동풍의 영향 때문에, 자, 적도에서 발생한 태풍이 올라옵니다. 북상하다가 동풍의 영향 받으면 자꾸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 가다가 30도를 지나는 순간부터 무슨 풍의 영향 받아? 편서풍 영향 받으니까 다시 오른쪽으로 경로를 바꾸는 거예요. 그죠? 바로 여기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대기대선을 이해할 수 있다면 태풍의 경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런 얘기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엘니뇨, 라니냐 바로 갈게요. 엘니뇨, 라니냐 7번. 이사는 갖고 집만 싸면 돼요. 자, 7번은 어디를 주목하냐면 바로 여기를 주목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태평양이에요. 태평양. 얘가 남태평양이고 얘가 북태평양. 태평양에서 되거든요. 태평양. 남태평양, 북태평양이야. 얘가 태평양이 이만하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이쯤에 있잖아. 그지? 우리나라 이쪽에 있어서 여기 있는 태평양을 우리가 지금 북태평양, 남태평양 부르고 있죠? 근데 아래쪽에 있는 태평양이라고 해서 남태평양이라고 그러면 안 돼. 우리 기준이 아니야. 우리 기준이 아니라 적도를 중심으로 북태평양, 적도에서 아래쪽 남태평양인 거야. 아시겠죠? 우리나라 남쪽이라서 남태평양이 아니라. 그죠? 자, 여기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리 와봐. 자, 왼쪽 지역은 서태평양이라고 하고요. 오른쪽 지역은 동태평양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A 지역, B 지역이라고 할게요. 자, A 지역은 뭐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뭐 동남아 지역이 왼쪽에 포진이 되어 있고요. 자, B 지역은 남아메리카를
비롯한 어떤 오른쪽 칠레, 페루 이쪽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아메리카 쪽, 인도네시아 쪽, 다른 말로 서태평양 쪽이고요. 여기는 동태평양 쪽입니다. 얘네들은 어디 속해 있는 거냐면 영도부터 30도까지 위치해 있는 녀석들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무슨 풍의 영향을 받습니까? 무역풍의 영향을 받죠. 무역풍의 방향은요, 동에서 서로 가는 거죠. 무역풍은 동에서 서로 가는 게 무역풍의 방향이야. 자, 그래서 여기 바닷물을 한번 생각해봅니다. 자, 여기가 영도잖아. 영도에 있는 바닷물들. 안녕, 바닷물. 영도에 있는 바닷물이니까 온도가 어떨까? 따뜻하겠죠? 자, 이 영도 지역에 있는 바닷물입니다. 영도 지역에 있는 바닷물이 있는데, 여기, 저, 무역풍의 영향으로, 이게 무역풍이야. 이 무역풍의 영향으로 바닷물도 함께 흐릅니다.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여기 있는 표층 해류도 같이 이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여기 있는 바닷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인정? 그죠? 인정해서 그러면 이 아래쪽에는 아주 차가운 바닷물이 있거든요. 차가운 바닷물을 아주 심해 바다. 굉장히 추워. 엄청 온도가 심해. 심해 바다, 굉장히 깊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시작된 것 같아. 아니죠? 빨리 할게. 심해 바다. 되게 심해 지금. 심해 바다가 있는데 여기 있는 바닷물이 일로 가버리면 여기가 빈 공간이 뻥 생기는 거 알겠어요? 여기 있는 바닷물이 저로 가버렸잖아. 여기 있는 바닷물이 뻥 가버렸으니까 여기 바닷물을 채우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빈 공간을 채웁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용승한다 라고 표현해. 용승한다. 그래서 이쪽 남아메리카 동태평양 쪽에는 용승이 잘 일어나가지고 아주 서늘한 기후가 만들어집니다. 서늘한 기후. 이쪽 지역에서 뭘 많이 키우냐면은 쌤이 알기로는 막 커피, 그죠? 커피라는 농작물들 많이 키우잖아. 비도 많이 잘 안 와요. 비가 안 옵니다. 비가 별로 안 오고 약간 서늘한 기후에서 키우는 농작물 커피. 그래서 커피를 열심히 키우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주면 돼. 비는 왜 안 올까? 차가운 바닷물이 올라오니까 여기 뜨거운 공기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뜨거운 공기가 안 생기니까 구름도 안 만들어질 거 아니야? 비도 안 옵니다. 문제는 뭐냐? 왼쪽으로 몰려간 요 바닷물, 뜨거운 바닷물을 왼쪽으로 다 몰려갔죠. 몰려갔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여기 공기가 어떻게 돼? 여기 공기가 올라갑니다. 상승해요. 그죠? 상승하니까 여기서 뭐가 만들어진다?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구름 만들어지고 여기서 비가 슉 내립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죠. 동남아 지역 우기가 있죠. 우기. 비가 항상 막 축축한 비가 많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오는 이유가 그래요. 지금이 한참 우기래요. 그래서 지금 태국 가는 비행기표가 굉장히 쌉니다. 여러분들 버리고 다다음 주까지 태국을 가려다가 참았어요. 잘 참았죠? 졸지 말라고. 그래서 방콕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이쪽에 비가 많이 내리는 이유. 그래서 여기 비가 많이 내리니까 항상 이 지역 사람들은 그래서 비가 또 내. 그래서 비가 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방도 잘 쌓아놓고, 그죠? 제방도 잘 쌓아놓고 이 비가 많이 오는 걸 이용해서 농작물도 짓고 살아가겠죠. 거기에 딱 적합한 기후에 맞는 농작물도 심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서로서로 살고 있었던 거야. 이게 평상시의 모습, 이게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평상시에 항상 부는 바람이니까 항상 기후가 이래요. 항상. 그죠?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야. 그게 바로 엘니뇨입니다. 엘니뇨. 스페인어인데요. 엘니뇨. 엘이 남자아이라는 뜻이야. 남자아이. 리뇨가 온다. 남자아이가 온다라는 뜻이래요. 엘니뇨. 어부들이 이제 고기를 잡습니다. 어디서 고기를 잡냐면 여기가 고기가 많이 잡힌다. 왜냐면은 용존산소가 풍부한 또는 밑에 심해바다에 영양물질이 굉장히 많은데
영양물질을 많이 담고 있는 요 물이 용승하니까 여기에 좋은 어장이 형성이 돼요. 좋은 어장에서 여기서 막 물고기를 막 잡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막 잡고 있는데 엘니뇨가 온 거야. 엘니뇨가 뭐냐면 무역풍이 약해지는 현상입니다. 무역풍이 약해져. 이 무역풍이 약해집니다. 무역풍이 약해져.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처음에 발견된 날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12월 24일 날부터 그랬대요. 12월 24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이야? 크리스마스잖아. 누가 오시는 날이야? 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날이라며. 그래서 그 남자아이가 온다 라는 뜻으로 엘니뇨라고 졌대요. 내가 진 건 아니야. 엘니뇨.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서 바람을 멈췄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거는 엘니뇨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엘니뇨 이러지 말고 엘니뇨 이런 느낌. 좀 약해지는 느낌으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역풍이 약해지는 거야. 남자애는 약해요. 봐봐. 비리비리하잖아. 다. 날 비롯하여. 인정하는 분이지. 너가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엘니뇨가 좀 남자아이. 그래서 좀 약한 느낌이야. 라니냐는 또 반대 여자아이예요. 라니냐는 여자아이입니다. 라니냐. 여자아이 같지 않아? 라니냐? 비리냐? 아무튼 그래요. 엘니뇨 남자아이고요. 무역풍이 자, 그럼 무역풍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상상해봐. 여기 있는 바닷물이 일로 가니 안 가니? 별로 못 가겠지. 잘 봐. 여기 있는 바닷물이 못 가니까 용승이 일어나 안 일어나? 용승 안 일어나. 여기 있는 바닷물이 그냥 여기 머물러 있어. 머물러 있는 걸 좀 심하게 표현하면 무역풍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바람이 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거꾸로 바람이 분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바람의 방향이 완전 반대로 바뀌기도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워낙 약하다 보니까. 중요한 건 여기 바닷물이 절로 못 가니까 여기 있는 공기가 뜨거워집니다. 맞죠? 여기 있는 공기가 위로 상승하게 돼서 여기에 뭐가 만들어져? 구름 만들어지고 여기에 비 내립니다. 평상시에 맨날 비도 안 와. 그래서 막 커피 농사 짓고 막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막 확 옵니다. 대비해놨어 안 해놨어? 대비해놓은 적 없죠? 제 방? 그게 뭐야? 제 방? 우리 방, 내 방은 아는데 제 방은 뭐야? 아니, 제 방도 몰라. 제 방 뚝 이런 거 모릅니다. 뚝, 팔뚝만 해야지. 그런 뚝 같은 거 몰라요. 안 쌓아놨단 말이야. 그죠? 비가 안 왔으니까. 그지? 그런데 비가 막 내리니까 무슨 피해를 입게 돼? 홍수 피해를 겁내요. 난리가 나요. 농작물 다 죽고 막 커피 농사 망하고 막 해충, 병이 막 찾아오죠. 그런 병 때문에 완전 망합니다. 여기 또 어때? 여기는 뜨거운 물이 안 밀려오지. 안 밀려오니까 비가 와 안 와. 이 비가 또 안 와. 여기는 또 건조해진다. 가뭄의 피해를 또 입게 돼요. 왜 이렇게 비가 안 오지? 그죠? 여기도 문제가 생기고 여기도 문제가 생깁니다. 농작물들 둘 다 망합니다. 그죠? 둘 다 망해요. 고기 잡혀 안 잡혀? 고기 안 잡혀. 어부들이 왜 싫어하는지 알겠지? 아씨, 남자애 왔어. 고기 안 잡혀. 그지? 고기 안 잡힙니다. 어장이 파괴돼. 좋은 어장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파괴됩니다. 자, 그래서 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엘니뇨. 자, 이렇게 무역풍이 약해지는 현상이 엘니뇨고 나머지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비가 많이 내리고 여기는 비가 안 오는 현상. 그게 바로 엘니뇨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 라고 이제 이해만 해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마지막 라니냐. 라니냐는 여자아이. 바꾸던 대로 이름은 어찌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자 반대인데 엘니뇨의 반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오히려 무역풍이 겁나 강해집니다. 무역풍이 겁나 강해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여기 있는 바닷물이 훨씬 더 많이 일로 이동할 거 아닙니까? 훨씬 더 많이 이동하면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용승이 일어나겠죠?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이 바닷물이 4도씨인 거 알아요? 4도씨. 시외 바닷물이 4도씨예요. 4도짜리 물이 남아메리카 대륙 쪽에 막 올라오는 거야. 거기 기후가 서늘해집니다. 남아메리카 쪽이면 거의 적도 부근에 남아메리카면은 이제 거의 뭐 적도 지역이니까 뜨거워야 될 거야. 더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기후가 완전 서늘해져. 서늘하다 못해서 너무 추워지기까지 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를 무슨 피해를 입는다고 표현하냐면 냉해를 입는다. 농작물들이 아예 너무 추워서 냉해의 피해를 입는다. 너무 차가워져서 얼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냉해 피해를 입는다라고 표현해주고 극심한 가뭄에 시달립니다. 비가 올 이유가 없겠죠?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반대쪽은 이제 완전히 뜨거운 물이 잔뜩 몰려갔으니까 어마어마한 구름 만들어지고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겠죠? 그죠?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서 여기 또 이래 없는 폭우, 홍수가 날 수가 있겠죠? 그죠? 이상기후, 너무 더워지고, 그죠? 이런 기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엘니뇨도 안 좋은 거고 라니냐도 좋진 않은 거죠. 그죠? 평상시의 모습이 가장 좋았는데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자, 이런 기상이변은 그럼 왜 생기는 거야? 엘니뇨, 라니냐 옛날부터 있었나? 있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다지 심하진 않았어. 심하지 않으시 오히려 더 계속 심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그거예요. 그냥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기후에 좀 변화가 생기죠? 그럼 이상기후가 생긴다는 건,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게 이상기후가 생긴다는 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계속 뜨거워지는 것만 생각하거든. 뜨거워지는 것만. 근데 한쪽이 이렇게 뜨거워지면은 반대쪽은 극심히 차가워지기도 한다는 거야. 얘처럼 한쪽으로 극심한 무역풍이 엄청 강해지면 여기는 엄청 시원해지고 엄청 추워지잖아. 오히려. 그래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그러면 모든 지구가 펄펄 끓는 거로 상상하면 안 됩니다. 반대쪽은 그렇지 않은 것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걸 기상이변이라고 해요. 기상이변이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겁니다.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가 있는 거 이렇게 서로 대칭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꼭 뜨거워진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삿짐 다 썼습니다. 자, 잠깐 5분만 이제 살짝 풀어. 덮지 말고. 덮고 힘들었어. 힘들었어.